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전시사 혼내주기 앰플 제46강 전시사 오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서는 전시사 오프의 대표 개념과 반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죠. 전시사 오프는 전시사 오브, 즉 소유와 박탈의 개념을 가진 전시사 오브의 강조 개념으로서 지나친 보유, 소유, 응축, 응집 이런 의미였고요. 그 반작용적인 의미로 분산, 발산, 폭발, 확산 이런 의미라 그랬죠. 자, 이번 시간은 독해를 통해 가지고 전시사 대표 개념, 전시사 오프의 대표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the workman may not even know the cause of his discontent 했습니다. discontent는 불만이죠, 불만. 노동자죠, 그죠? the workman, 노동자들은 아마도 그 cause, 원인, 이유죠, 그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만의 원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죠. 불만은 하는데 자기 자신이 왜 그런 불만을 드러내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알고 있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he may think, 그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죠. He's angry, 그가 화가 난 것은 the rich, 즉 the rich, 부자들에게 화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they are rich, 즉 부자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화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단순히 우리 양극화라고 보면 그죠? 그리고 어떤 상대적 박탈감으로 보면은 나는 이렇게 가난한데 쟤들은 왜 저렇게 부자지? 이 자체가 너무 불평등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한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cause라는 거는 먼저 제시한 거는 그런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좀 더 뭔가 심오한 어떤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but the real source of his anger, 그가 정말로 화를 내는 진짜 그는 이유는 이런 말이 되겠죠. is the work, 그 일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요 day는 앞에 나오는 the rich입니다. 정관사 플러스形容세 가지고 대표 복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부자들이 set him, the workman입니다. 요 set의 의미가 좀 미묘합니다. 뭔가 우리가 세트를 만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뭔가 구조적으로 딱딱딱딱 정해놓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구조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주의, 기능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쌤이 이 독해가 끝나고 난 뒤에 잠깐 현대사회와 앞에서 이야기했던 중세사회와 비교해 가지고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좀 이런 뉘앙스입니다. 세트가. 그래서 부자들이 이 노동자로 하여금 뭐뭐 하도록 딱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노동 이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노동이 어떻게 이 노동을 왜 하느냐 하면 with가 와 있는데요. 이 의미는 약간 for적인 의미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다. work with someone 하면 누구누구가 일을 하다라는 것은 work for someone의 의미도 되는 겁니다. work with the company 하면 그 회사와 함께 일하다는 work for the company,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for가 오면은 글 자체가 너무 직접적으로 노동자들이 부자들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뭔가 그 의미를 갖다가 약간 이렇게 순화시키면서 함축적으로 살짝 이런 의미를 갖다가 with에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th their riches, 즉 부자들의 뭔가 이 재산을 위해서 노동자들로 하여금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그 노동, 즉 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불만이 있는데, 단지 노동자들은 나는 가난하고 저 부자 계층들은 왜 저렇게 부자지 하는 단순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불만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저 구조적인 어떤 노동,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사실은 그 불만의 근원이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 글이 간단하고 쉽지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심오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 따라서 and no class, no 전체 부정이죠. no class war, 그러니까 계층 간의 전쟁,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가면은 뭔가 계급 간의 투쟁과 더 나아가면 혁명이 되겠죠, 그죠? 그런 어떤 계층 간의 전쟁이나 또 강조를 하죠.
redistribution of wealth, 부의 재분배. 이거는 뭔가 제도와 법률을 통해 가지고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그 부의 불균형을 갖다가 조금 더 완화시키는, 그죠? 하는 그러한 어떤 정책적 의미. 이거는 그냥 없는 거고, 이거는 제도를 통해서, 법과 규율을 통해서 뭔가 개선해 나가는 다고 하더라도 그 어떠한 것도 will end, 끝내다 이 말이죠. that discontent. 이러한, 좀 강조음이죠, 그죠? 우리 앞 시간에서 that big house 공부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불만을 갖다가 끝낼 수는 없을 거다 이 말이죠. 자, 조건이 있죠. If the same waste of labor continues, 이렇게 있습니다. 뭔가 소모적인 노동이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 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 웨이스트가 단지 헛됐다 이런 의미보다도 뭔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뭐 돈을 갖다가 물 쓰듯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웨이스트의 의미는 이 레이브가 상당히 많은 노동을 해야 된다. 좀 이런 뉘앙스로 지금 썼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많은 어떤 노동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러니까 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과도한 노동을 갖다가 계속해서 해야만 한다면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계층적 어떤 혁명이나 아니면은 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를 아무리 한데도 이런 불만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double the wages of every workman 했죠. 이건 이제 double, 지금 이탈릭처럼 해놓은 거는 문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해놓은 겁니다. 이 double 다음에 the, double이나 both나 혹은 뭐 twice나 이런 어휘가 왔을 때는 그 다음에 정관사 플러스 명사로 간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좀 길어집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배수죠, 그죠? twice, 배수. 근데 both도 둘 다라 있기 때문에 뭔가 배수는 정해야 되겠죠. 딱 정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의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혹은 절반, 그죠? half도 마찬가지입니다. half.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뒤에 앞에 나와서 수식을 할 때는 정해놓은 어떤 일정한 양이나 수치를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정하는 기능을 하는 정관사 더가 명사 앞에 붙는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관사의 문법인데 챙겨두고요. 그래서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이 2배로 늘어난다 해도 in the country, 그리고 and if he spend, 그렇게 2배가 늘어났는데도 이 노동자가 spend A on B죠, 그죠? 역시 이탈릭체로 표시를 해놨죠. The increase는 앞에서 늘어난 소득을 이야기하죠. 그 소득을 spend on입니다. 앞에 spend 있었죠, 그죠? on trash, 뭐 쓰레기라는 이야기니까 전혀 쓸모없는, 가치 없는 것에다가 다 낭비를 해버린다면 no one, 어느 누구도 will be any better off in mind or body 이랬죠. 이 뭐 body만 하지 왜 mind까지 나왔냐면 요 trash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 임금이 2배로 늘어난다고 해도 그 돈을 똑같이 뭔가 이 쓰레기 같은 이런 데다가 다 그냥 낭비를 해버린다면 어느 누구도 정신적인 측면에서나 어떤 육체적인 측면, 물질적인 겁니다. 이건 정신적인 거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더 나아질 수가 없을 거다 말이야. 매냥 똑같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 좀 숨어있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전체 그러니까 이걸 말고 앞뒤 전후 전체 거를 다 이렇게 보면 이 뭔가 이 부자들의 뭐라 그럴까요? 부자들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하나의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치 공학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죠? 뭔가 정치 경제 공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부자들이라니까 좀 그런데요. 뭔가 많이 가지고 많이 쥔 자들이 그러지 못한, 즉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갖다가 뭔가 컨트롤해가는, 뭔가 지배해가는 그 어떤 메커니즘이나 하나의 택틱, 뭐 전략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글이다라고 보면, 이게 지금 트래시한 것에 뭔가 낭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유도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자,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어떤 주요한 아이템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죠. 개인 각자가 내가 지금 나의 소득으로 내가
어떤 아이템에 내가 소비를 하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이제 정규적으로 나오는 공과금이나 이런 걸 빼고 보면은 뭐 레즈 비용도 있을 테고, 그죠? 그리고 뭔가 뭐 책을 산다든지, 또 자신이 어떤 스탯을 쌓는다든지, 스펙을 위해서 또 소비를 한다든지,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들이 있죠. 그 중에서 과연 나는 이 트래시한 것에 소비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만약에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 그 대단하신 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뭐 굉장히 많은, 우리가 보면 뭐 사메스 정책이라고 보통 하죠. 그죠? 식민지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 그죠? 스포츠 섹스 스크린이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면 이제 더 저열하고 저급한 쪽으로 막 흐르게 되죠. 상품들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지금 필자의 이야기는 노동자들이 뭔가 각성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런 쪽에, 뭔가 상업자본주의들이 뭐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이런 아이템에다가 소비를 해서는 안 된다, 좀 이런 함의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인드나 물리적으로도 뭔가 뭐 부의 축적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있을 수 없겠지만, 정신적으로 더더욱 건전한 마인드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피폐해 가면서 쟤들의 전략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굴러갈 수밖에 없다, 좀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 자, there will still be poverty. 여전히 가난이 잔존할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따라서 여전히 불만은 계속된다 이 말이죠. with work, if not with wages. 자, if not work wages,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노동을 통해서 받는 임금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을 수 있다 하더라도, 왜? 임금은 뭔가 좀 임금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노동쟁의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임금의 어떤 수준의 향상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때 또 만족하면서 그 매달, 쟤들은 주급이지만 우리는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어떤 임금을 갖다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겠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즉 뭡니까? 이 웨이지를 위해서, 이거는 만족하는데 이거를 위해서 내가 앞에 이야기했던 waste of work를 그랬어. 그죠? 막 과도하게 waste of labor 그랬죠. 과도하게 그런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사라질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이건 구조적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거와 관련해서 뭐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엄청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는 소재죠. 뭐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그리고 뭐 이데올로기까지 이 글 안에 엄청나게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잡아먹더라도 쌤이 앞 시간에 전사 오프가 굉장히 중세적인 개념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지금 현대 사회가 중세로 뭔가 이렇게 리턴하는 그런 어떤 현상을 다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당연히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죠. 그죠?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나 권력의 구조도 다 이렇게 사이클을 그립니다. 왕권이 강했다가 신권이 강했다가, 현대사회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 권력, 소수의 정치 권력이 강했다가, 아니면 대중의 권력이 강했다가, 즉 독재 권력이 득세하다가 민주화로 또 나아가고 하는 이런 어떤 사이클을 다 그리죠. 그죠? 마찬가지 고대 사회에서 중세로 오고, 그리고 또 뭐 현대 사회로 오고, 이게 미래라고 이래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중세라 보겠습니다. 꼭지점이 올라간 것이, 이게 이제 중세 사회가 보면 계급 사회였죠. 계급 사회. 계급 사회로서 계급 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뭡니까? 신분제이면서 세습이죠. 모든 게. 요게 중세 계급 사회를 갖다가 딱 축약하는 하나의 정의 개념이죠. 중세는 계급 사회였고 신분 사회였죠. 신분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이 세습되는 사회였다 이래 되죠. 그러다가 이게 현대 사회로 와서는 점점 이러한 계급적 신분 사회, 그리고 세습이라는 이 하나의 구조가 와해되면서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평등 사회, 그리고 세습은 어디로 갑니까? 평등. 즉 평등을 전제로 한 경쟁사회로 가죠. 그죠? 경쟁사회로. 그런데 그러면 지금
다시 현대사회에서 중세로 이렇게 귀환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이야기는 평등하고 경쟁적이었던 어떤 사회의 의식이나 구조가 이제는 다시 계급과 세습의 사회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어떤 사회적 현상이나 징후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서 찾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과거 제도가 뭐 부귀의 효문제 때인가 뭐 하여튼 실시된 걸로 선생님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춘추 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시대죠, 그죠? 제자백가 시대 사상적으로만 보면 이거는 그냥 제후가 어떤 뭡니까 이런 제자백가들 중에 정말로 자기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갖다가 픽업 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이 그냥 이루어지죠. 장이 같은 사람도 그냥 뭐 시정잡배 비슷한 생활하다가 갑자기 한 나라의 성상이 되어버리죠. 재상이 되어버리죠. 그런 어떤 시대가 이제 점점점 흘러와 가지고는 부귀 시대로 들어와 가지고는 이 과거 제도가 정착이 되죠. 이거는 신분 제도와 전혀 관계없이, 물론 앞에 이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재 발탁 시스템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개선한 하나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인재 선발 등용 제도라고 봐야 되죠. 신분의 기천에 관계없이 오로지 능력으로 서로 경쟁, 시험을 통해 가지고 등용되는, 그죠? 이게 그대로 현대사회로 이렇게 이어지죠. 그리고 조선이나 어디입니까, 고려시대로 왔을 때 엄서, 문엄 따위는 뭐 당상관이면은 뭡니까, 정삼품입니까, 정삼품 이상을 당상관이라 했을 겁니다. 그 당상관의 자제 중에는 한 명은 그냥 과거 없이 그대로 관계에 진출하는, 그죠? 일종의 특채죠, 그죠? 자, 현대사회로 넘어와 가지고 어디서 다 보입니까? 지금 뭐 사법시험 제도도 그렇고, 그리고 뭡니까, 전문의학대학, 로스쿨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 지금 세습입니다. 세습. 가진 자 진자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자 서구 사회, 그리고 선진 사회인 미국에서도 이러한 로스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못할 게 뭐냐? 왜? 미국 자체가 저 상층부에서는 엄청난 계급사회고 신분사회인 겁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해가지고 미국, 영국, 선진사회가 저래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러한 고리타분한 제도를 갖다가 폐지하고 쟤들을 따라가야 된다. 그 이면은 계급사회고 세습사회로 귀환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주 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요즘 TV 보면 뭐 한 20년 지난 얼굴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그냥 좀 속된 말로 입 털면서 전부 다 지금 다 해먹고 있죠. 옛날에는 개그맨도 다 공채로 뽑았죠. 실력 본위로 다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심지어 뭐 이 특정 프로그램을 선생님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제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한 화면에 등장하면서 말 그대로 TV 프로그램에 세스퍼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서로 끼리 다 하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전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사회 유동성이, 즉 신분이든 뭐 경제적이든 이런 것들이 꽉 막히면서 차단하게 되죠. 유동성이 싹 없어지면서 고착화 되죠. 이 자체가 신분사회고 계급사회인 겁니다. 정관사로 연호로 하면 정관사의 사회로 딱 가는 겁니다. 한번 딱 정해지면 빼도 박도 못하는 사회, 그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서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성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자본주의가 극도로 극성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이 남성들의 어떤 권력이 이 자본주의를 갖다가 융성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성들이. 여러분들이 혹시 영화 같은 데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중세 시대 이후에 르네상스, 뭐 산업혁명 그 언저리를 보면은 그냥 그 가부장 파트리키즘, 그죠? 가부장 아버지가 그냥 자식 자녀들을 갖다 그냥 내다 팝니다. 노동력을 판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인신매매 같이 내다 팔아버립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자본시장에 노동력으로 다 제공이 됐죠. 그것도 아주 헐값으로.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자, 자본주의가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거의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그 덩치만큼 먹고 살아야죠. 그죠? 자본주의도 하나의 유기체라고 보면 이게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먹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이를 키워야 되겠죠. 그죠? 그 먹이를 키우는 과정이 그 이전에는 이 영향으로 가부장적인 이 어떤 관념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경제권을 아버지 즉 그 집안의 부가 다 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윤허 결제가 나지 않는 이상은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본주의가 융성하다 보니까 지금 한번 수중으로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이 돈을 끌어내지 않고는 더 이상 성장할, 더 이상 뭔가 몸을 불릴 영양소가 없는 겁니다. 쌤도 어릴 때 축구공 하나,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아버지한테 쪼르고 쫄라가지고 축구공 하나 딱 샀습니다. 사는데 한 6개월 걸렸습니다. 6개월 동안에 정말 글도 많이 썼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한 사람 되고 하는 그러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거 몇 번 쓰고 6개월 만에 겨우 축구공 하나 아버지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진짜 다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딱 30초만 바닥에 딱 누워가지고 그냥 울어제끼면 못 가질 게 없는 세상이 되었죠, 애들이. 자, 이거는 어떤 비유일까요? 이 이야기가 좀 불편하실 분들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한 80년 후반쯤 올림픽 치르고 90년대쯤 들어오면서 서서히 어떤 브라운관에 나타나는 또 어떤 사회문화 뭐 이런 데서 그 페미니즘과 결합이 딱 되면서 서서히 남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경제 권력, 경제적인 부를 갖다가 해체해 가지고 뺏어 가지고 다 어디로 갔냐면 아내분과 그리고 자녀들의 손으로 이것을 이양해 줍니다. 이 자본주의들이 이것은 많은 매체와 많은 어떤 택틱 전략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이쪽으로 이양을 해주는 겁니다. 왜? 그래야지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쉽게 나오는 거니까요. 돈이. 이거는 결코 여성분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 현상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은 경제관념이 없기 때문에 가게 들어가면 딱 보는 순간에 다 자기 거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요즘은 옛날에는 쌤 축구공 예를 들었지만 옛날에는 여기가 황제였습니다. 황제. 지금은 여기가 황제고 여기는 머슴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 세대가 며느리 세대로서 엄청 고생을 한 세대고 그리고 시어머니 세대로서는 며느리들의 눈치를 갖다가 한층 보고 있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남자들 정말 불쌍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러한 뭔가 사회적 메커니즘과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쌤이 너무 주제에 걸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구조적인 어떤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는 이익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떠한 제도적 변혁과 그리고 일시적인 어떤 사회적 어떤 개혁, 더 나아가면 혁명 이것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되려면 벌써 됐습니다. 인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뭔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바랬던 그러한 어떤 사회의 상은 그게 가능하다면은 벌써 되었습니다. 붓다도 했을 거고 예수도 했을 거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많은 혁명가가 많은 사회계획가들이 정말로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이미 다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어떤 DNA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고 절대 오지 않는 세상입니다. 다만 그 속에서 그러니까
공자와 이건 뭐 다른 또 이야기입니다. 공자와 노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또 두고 비교해 보면 노자는 그냥 드문드문 나오죠, 그죠? 뭐 도덕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드문드문 아주 위대한 말씀을 한마디 툭툭 던지면서 나오시고, 공자께서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와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비교를 해보면은 공자께서는 다 아신 겁니다. 이게 인간사라는 게 뭐 제도적으로 개혁을 해가지고 완벽해질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렇다고 인간이 정말로 뭐 이 노자가 말하는 이상향인 뭔가 신선 도덕군자 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공자께서는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그러면 공자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다 불완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서로 다투지 않고 그냥 또 그 다툼을 최소화하고 그냥 화목하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갈까를 갖다가 줄곧 장 설파하신 분이 공자라면은, 노자께서는 그냥 모든 인간이 다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이래 된 거죠. 이 말씀 이면에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긴 하죠, 그죠? 선생님이 강남구에서 ARS 영문 독해할 때 이렇게 비유적으로 그 책에도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기억이 납니다. 쉽게 말해서 뭔가 아주 맛있는 어떤 찌개를 끓인다 이 말이죠. 맛있는 찌개를. 그러면 노자는 가장 맛있는 찌개를 끓이기 위해 가지고 가장 훌륭한 채소와 해산물과 가장 싱싱한 그런 온갖 재료들을 갖다가 찾아다니기에 바쁘고 결국은 아직까지 못 찾고 있다는 이야기죠. 노자는 찾아다니고만 있는 중이고, 공자는 막 여기서 대충 가져오고 저기서 대충 가져오고 이래가지고 불 조절 잘하고 양념 잘하고 그리고 시간 잘 맞춰가지고 어떻게든 주어진 재료 가지고 맛있게 끓이자고 열심히 끓여서 내어놓고 있는 분이 공자라는 거죠.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뭐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고 중세가 어떻고 하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갈등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쌤이 앞에서 뭡니까? 뭐 중세 사회로서 귀환이고 신분, 세습제 사회로 귀환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바로잡는다기보다도 역사 자체가 흘러가는 그 자체가 대세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업보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인간이 저질러 왔던 어떤 시행착오의 하나의 대가로서 그게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결국 그것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현상 자체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쌤이 조금이 아니고 아주 길게 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꼭 영어만 해라는 부분은 없으니까,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불평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when one situation, 어떤 상황이 더 another 이래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one situation, another situation입니다. 막연하게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the other라고 오면은 앞에서 두 가지 situation 상황을 갖다가 전제를 하고 그 중에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one another로 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어떤 환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둘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상황이 불평등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더 안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in some cases, some 나왔습니다. in some은 보통 others가 나오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는 the answer to this question, 요 to, 그죠? answer to. 요게 그냥 단순히 어떤 질문에 대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질문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그것에 딱 맞는 답. 여기 일치부합입니다. to가. 답은 can be easily given. 쉽게 우리가 그 답을 제시할 수 있어 이 말이죠. 자, we know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 뭐를? among equally deserving people is. 똑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 즉, 이론적으로는 똑같이 평등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a situation, 어떤 상황이냐면 where some are worse off than others. 여기 나오죠. some others. 그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이래 되는 거죠.
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게 있겠죠. 그죠? 뭐 사회적 어떤 기회라든지 뭐 이런 등등에서 뭔가 불평등을 갖다가 겪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상황보다 이때 one은 앞에 나오는 situation입니다. A situation where, a situation where 이렇게 가는 거죠.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보다 더 그게 더 안 좋다라는 걸 알고 있다. Everyone is equal. 즉 똑같이 똑같은 능력, 똑같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서로 평등한 것보다는 어느 한쪽에 기울어지는 그러한 불평등한 상황이 더 나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죠? In terms of inequality, 요거는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래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또한 also know that, 또 알고 있어. Among equally deserving people, 똑같죠 앞에 the inequality, 이러한 불평등이, 그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평등이 있다면 말이죠.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도 그 두 사람 사이 뭔가 불평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 자, if there gaps, 그 차이가 the better and the worst others, 그죠?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적은 것보다 크다면은 그것이 더 나쁘다는 것도 알고 있다 말이죠. 요거는 그냥 쌤이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the better off, the and the worst off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러한 어떤 불평등을 갖다 겪고 있는 사람 사이에 불평등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 불평등의 차이가 적은 것보다는 그 클 때가 더 나쁘다를 우리는 알고 있다 이래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복잡한 듯, 문장 구조 자체가 좀 복잡한 듯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불평등이라는 게 무조건 다 나쁜 거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 불평등도 사회적 가치를 가질 때가 얼마든지 있다. 즉 차별적 대우가 필요할 때도 있다 이래 되는 거죠. 그 한 예로서 들고 있는 겁니다. 자, inequalities are just. 이러한 어떤 다양한 여러 가지의 불평등한 어떤 상황도 그것이 정당하다 이 말이죠. 정당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만약에 if and unif은 단지 그것이 오로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게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if and only if they are 이런 불평등한 상황이 are necessary 필연적이다 이 말이죠. 뭐 하는 데 있어가 to make the worst of better off. 요게 목적이고 요게 목적보가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뭔가 최극빈층, 최하층의 사람들을 갖다가 그것보다 보다 더 낮게 만드는데 이러한 어떤 불평등한 상황이나 제도나 규제 이런 등등이 필요할 때면 그때는 그것이 정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무엇보다 than they would otherwise be. 즉, otherwise be니까 이러한 뭔가 불평등이 없을 때보다도 말이죠. 불평등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보다도 이 불평등한 어떤 상황, 제도 등을 갖다 적용했을 때 그게 아주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더 낮게 만든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정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For example, then we might evaluate 좋게 평가하다는데 요 D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절하다 이러는, 나쁘게 평가하다 이런 의미가 되죠. 예를 들어서 we might evaluate an application인데 우리 굉장히 요즘 많이 쓰는 용어죠. app 하죠. 그죠? 이때는 뭔가 policy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policy, 정책적인 의미다 이 말이에요. 적용하다 이런 뜻이니까. For a tax exemption, 뭔가 면세입니다. For an entrepreneur, 어떤 한 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될지 모르니까 그냥 언을 쓴 겁니다. 한 기업에 대해서 뭔가 세금을 갖다가 감면해주는 그러한 어떤 정책이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거다 이 말이죠. might가 있으니까 가정법 의미입니다. 살짝 그 주장을 살짝 떨어뜨린 거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이냐? 이 who를 쓴 거는 이 기업이 단순한 사물이 아니고 이 기업을 이루고 있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지칭한 것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o를 쓰고 있는 거고요. Who wants to open a factory? 뭔가 공장을 갖다가 열려고 해. 어디에서? In an inner city neighborhood. 뭔가 그 도시 인근의 내부에, 그죠? 도시 내부에 뭔가 공장을 갖다가 지으려고 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갖다가 감면해주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그거 괜찮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
though the entrepreneur will be rewarded with extra income. 여기까지, though his tax exempt status. 그가 세금을 갖다가, 요 though가 아니고 through입니다. through. 잘못됐네요. through를 통해서 이런 말이네요. 이 기업이 뭔가 세금 감면을 받는 그런 상황, 상황을 갖다가 통해서 그의 어떤 이 추가된 소득이죠, 그죠? 소득으로부터 뭔가 그 보상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말은 뭔가 세금 감면을 통해서 얘들이 소득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런 말이 되겠죠. This inequality, 이러한 어떤 불평등한 어떤 그런 정책은 just, 정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According to this reading 이 말이죠. This reading이라는 것은 앞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즉, 이 말에 따르면은 뭔가 이게 안 좋은 상황을 갖다가 좋게 개선할 수 있다면 그 불평등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한 이 말, 그래서 이 말과 부합하여 이게 정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the jobs it will create in that neighborhood까지죠. 그 지역에 공장을 건설해서 창출하는 일자리죠, 그죠? 일자리가 will benefit the worst of, 뭔가 좀 열악한 계층에 있던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죠? 그리고 and in any case, 어쨌든 his higher, he는 계속 나오는데 이건 entrepreneur 기업입니다. higher income, 그 기업이 올린 더 많은 소득이죠, 그죠? 그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거다. result in이죠. from이 오면은 뭐뭐로부터 결과가 되다고, in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다 이런 의미가 되죠. The collection of great taxes, 즉 정부에서 보다 더 많은 세금을 갖다가 거둬들일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 기업이 뭔가 생산량을 통해 가지고 뭐 소득이 증대되는 만큼 정부의 세수도 늘어날 거다. 그리고 이 세금은 또 정부가 뭔가 경제정책 등을 통해 가지고 또 사회 전체의 복지정책으로 이렇게 고루 재분배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의미도 지금 담겨 있겠죠. 그리고 따라 satisfying the difference principle. 이게 이제 뭔가 차별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difference principle이 according to this reading 이 의미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차별적인 어떤 정책 혹은 정책들이 뭔가 보다 더 열악한 것을 갖다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차별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difference principle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은 쌤이 앞에서 좀 영어보다도 더 많은 다른 이야기를 했죠, 그죠?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끊고요. 뒤에 또 독해가 있습니다. 독해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